여러분, 추가 경정 예산, 쉽게 말하면 5차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소비 진작하겠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추경을 편성한 금액이 장난 아니에요. 33조 원입니다. 33조 원. 이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코로나 집중 지원을 위해서 15조에서 16조가 들어가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쉽게 말하면 쿠폰 뿌리는 거죠. 예, 이것도 12조에서 13조 정도 들어가고요. 여기에다가 백신 방역에 대해서도 4조에서 5조, 또 민생 고용 안정을 위해서 2조에 3조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터져버렸잖아요. 지금 벌써 나흘째 1000명이 넘어섰잖아요. 앞으로도 지금 계속 1000명이 한동안은 갈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가 돼요. 왜 난리가 났느냐?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통과됐잖아요. 지난 6일에 통과됐습니다. 국회에서. 예. 아니죠. 지난 1일에 통과돼서 6일에 공포됐습니다. 그러면 공포일인 6일 이후 이제 손실보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월요일부터 당장 3인 이상 모임 금지, 여기에다가 저녁 6시 통금, 사실상 저녁 6시 통금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손실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손실보상을.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전국에서 이번에 자영업자들이 집합 금지를 당하는 곳은 20만 곳입니다. 20만 곳. 그리고 영업 제한 업체가 76만 곳이에요. 76만 곳. 예. 그러면 이 업체가 다 합치면 지금 96만 곳이잖아요. 96만 곳. 이번에 정부가 월요일부터 통제를 시작하면 96만 곳에서 이제는 손실보상을 법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정부가 책정한 금액 보세요. 7월에서 9월 손실보상 금액은 6천억 원입니다. 6천억 원. 6천억 원이 다예요. 예. 기존 피해 지원에 3조 2,500억 원을 들어가고요. 긴급 대출이나 폐업 상공인 지원에 3,252억 원이에요. 그런데 손실보상은 6천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96만 곳을 지금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 감안해서 나누면 얼마 정도예요? 월 20만 원. 월 2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월 20만 원씩 보상을 한다? 이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월 20만 원 보상이 아니라 하루에 20만 원 보상을 해도 모자랄 지경이잖아요. 하루에 20만 원 보상을 해도.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죠. 아니죠.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월요일이죠. 내일이잖아요. 월요일부터는 그 보상이 심각할 겁니다. 아마. 굉장히 심각할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보상 자체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게 여러분, 통제 방역이 자칫 잘못하면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이게 통과가 됐다는 자체예요. 이게 여러분 법으로 통과해서 만들어 놓으면요, 무조건 지불을 해야 돼요. 무조건 지불해야 된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를 지불할 거예요? 이제 손실보상법에 따라서 지불해야 될 텐데 그 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한 곳당 20만 원만 지금 지불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몇 개월 간다고 쳐요. 이게 월 20만 원은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은 엄청나게 들어간다. 이게 법으로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때 어려움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법적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곳당 20만 원이라고 해도 몇 개월이 되면 이게 너무나 96만 곳이니까 적지 않은 숫자잖아요. 적지 않은 숫자. 이제 7월 6일부터는 무조건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법으로 만드는 어떻게 생각하면 큰 폐해까지도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조건적으로 통제 방역을 하면서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하겠다? 이거죠. 감당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통제 방역이라는 자체도 일단 못마땅합니다. 통제 방역이라는 게 결국 자영업자의 폐업만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때문에 통제 방역이 아니라 백신에 집중해야 된다. 백신 접종에 집중해야 된다. 백신 확보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최악의 통제 방역으로 들어갔을 때 자영업자들이 뭘 먹고 사나요? 정부가 돈을 준다고요? 얼마를 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빚은 어떻게 되고요? 천정부지입니다. 만약에 지금대로 한 달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에 자영업자 전체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적어도 자영업자 전체가 560만 명이 넘어요. 여기다가 자영업자 뿐이에요. 영세기업은요. 중소기업은요. 이렇게 손실보상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또 손실보상법 자체가 우리 경제에 혹은 정부에 엄청난 충격을 주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저는 해봅니다. 그런 예상도. 그래서 다른 어떤 때보다가 지금이 좀 충격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정부가 하는 걸 보면요. 꼼수를 쓰려고 하다가 그 꼼수에 본인들이 당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작년부터 자영업자들 어려웠잖아요. 그 전년부터 어려웠습니다. 정부가 통제 방역을 하고 정부가 통제를 시작한 거 있잖아요. 영업 제한하고 영업 금지한 거. 그때부터는 사실 자영업자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자영업자들이 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보상을 안 하고 꼼수를 썼잖아요. 전 국민 지금은 뭐 재난지원금 국민 80%한테 준다고 했는데 이게 말썽이 생기니까 다시 90%로 올라갔다가 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했다가 이게 뭐 혼란의 연속이잖아요. 지금 정부가. 그게 뭐예요? 사실 적재적소에 피해 입은 계층에게만 좀 많게 이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심 사겠다. 표심 사겠다. 이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아니겠습니까? 이런 꼼수가 결국 국가 부채만 점점 더 늘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자영업자라고 꼭 붙일 필요는 없겠네요. 손실보상제죠. 손실보상제가 오히려 정부에게는 큰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겁니다. 당시에 기재부도 그랬어요. 당시가 언젠가 하면 정세균 국무총리로 있을 때예요. 정세균 의원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예요. 그 당시에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만들어라 하고 기재부에 이야기했는데 기재부가 못한다 이랬잖아요. 이게 법으로 만들면 그 보상 범위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나라 기재부냐 이러면서 총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손을 들었죠.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되는 거라고 해야 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홍백기라고 하잖아요. 홍백기. 이렇게 손을 자주 드는 사람이니까 그때도 손을 들었죠. 근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오래 갈 경우 과연 어떻게 보상할까요? 저는 그것도 충격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간 꼼수가 결국은 재난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